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학원 기획운영원장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1999년 이맘쯤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고 입시 불합격, 탈락. 저는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라디오 들으면서 영어 사전 뒤적거리는 게 취미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뭐 전자사전도 아니고 종이사전 아시잖아요. 그냥 그거 뒤적거리는 게 취미였어요.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 입시에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이 끝난 줄만 알고 부모님과 합의하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어떤 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여기 김포에서 10년 넘게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학원을 하게 됐어? 학원장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이 아마 중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3이라는 시기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이 시기는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입시 그리고 과목별 어떻게 고등을 준비하고 고등을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우리 학원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에 Q&A까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전부 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사실 정보가 되게 방대해요. 지금 장기 운영, 제이솔터, 운유까지 학교별로만 자료를 준비해도 한 학교당 하루에 설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그리고 입시 분야는 심지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어려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빠르게 간결하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라고 많이 이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네, 제 소개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김포에서 10년 조금 넘게 학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원에서 기획운영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학원에서 시스템이랑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줄여서 심해 원장이라고 하는데 심해 원장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 기획 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 관리나 이제 상담 그리고 이제 개별 클리닉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 교재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입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선생님들 잠시만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제 고등 수업을 맡아 주실 저희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십니다. 내년 24년에도 열심히 수업해 주실 선생님들한테 힘내라고 한번 인사드리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저희 학원은 2명의 원장이랑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4명의 실장님들과 함께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시 분야부터 시작할 텐데 다른 원장님이세요. 이제 입시 전략 원장 김영구 원장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분이 입시 분야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저는 이분을 입시 만렙이라 그래요. 이제 김포에서 이분도 학원을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뭐 입시 컨설팅 회사에서도 일했었고 수학 가르쳤었고 사범대 졸업해서 국어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어요. 과학도 가르쳤었고. 또 뭐 하셨어요? 논술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교육에서 이 정도로 다양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랑할 시간을 잠깐 드리고 입시 분야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시전략원장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을 앞에서 다 해주셔서 원래 제가 자랑하는 거 사실 안 좋아하는데요. 왜 안 좋아하냐면 서울대 이제 제가 아까 졸업했다 그랬는데 졸업은 못했어요.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다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퇴를 했습니다. 네, 서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면 자랑하면 이제 좀 욕먹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살았는데 원장 일을 하다 보니까 자랑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보다 연구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김포에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을 그렇게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자랑을 좀 첨가해 봤습니다. 이게 설명회를 되게 매년 하고요. 제가 되게 여러 번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항상 좀 떨리더라고요. 그 제가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댄스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그때 공연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공연을 할 때마다 좀 기분 좋은 떨림, 긴장되더라도 약간 좀 뒤로 가면 좀 이제 좀 풀리고 춤이 좀 더 잘 춰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었는데 설명회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설명회가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공연보다. 그 요거 음량 괜찮나요? 네. 제 귀에는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입시를 설명할 때마다 진짜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입시가 계속 바뀌고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초반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자세하게 드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남는 게 없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그 반응들이 많으셔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좀 핵심적으로 좀 짧고 굵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도표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자료집에 실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사실 오늘 대부분 오신 분들이 학교 어디가 요게 이제 제일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은요. 어,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간소화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료집을 좀 더 자세하게 신경 써서 만들었더니 다른 학원들이 다 베껴가요. 그래가지고 베껴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곡해가지고 자기 학원에 유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핵심적인 것들만 좀 필요하신 것들만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는 일단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대학교에서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일단 따로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교과 성적, 내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교과 성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과 활동하고 비교과 활동하는 학교 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 할 때 학생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학생부 또는 생기부 이렇게 줄여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1번만 보는 그런 전형이 있고 1번, 2번 둘 다 보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그다음 3번인데요. 수능은 다들 아시죠? 네, 수능은 이제 전국 단위에서 매년 이제 연례 행사처럼 보는 시험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수능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수능을 다시 봤냐면요. 2017학년도 수능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수능을 보러 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매년 보는 건가 보다 하고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 고3 제자가 수능 시험장에 딱 갔는데 제 바로 앞자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내가 길을 다 불어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다독여주고 왔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매년 수능 보러 가시는 거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봐야겠다. 매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수능은요. 이제 정시, 수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시는 모집 시기가 다른 거예요. 수시하고 정시는 모집 시기가 다르고 정시가 수능 이후에 모집을 하는 건데요. 수능은 정시에서는 거의 90%나 100%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국 단위에서 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최저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너네 학교 성적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과 면접은요. 요거는 사실은 아직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요런 것들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만들거나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보면 1번, 2번은 학교생활 기록부, 즉 학교 안에 있는 시험과 그다음 학교 안에 있는 평가, 선생님들의 평가. 그다음에 3번은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 시험. 그다음에 4번, 5번은 대학교 자체적으로 고려대에서 논술을 본다 그러면 고려대가 자체적으로 그 시험 문항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자세한 것들은요. 저희가 재원생 입시 설명회를 하고요. 정작 학생이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필요할 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학교에서 그 입시 전형이라고 해서 유형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특기자 전형 이런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술이나 체육이나 예체능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있는 거라서 빼버렸고요. 크게 4가지 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얼마 전에 저희 그 대원생 입시 설명회 할 때 가져온 거라 그때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이제 우리 자녀의 강점, 우리 자녀의 약점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가 이렇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이 있는데요. 논술은 약간 패자부활전 같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요 2가지 우리 아이는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 둘 중에 하나로 웬만하면 가야겠다. 웬만하면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과는 교과 성적, 즉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의 교과목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이 그냥 정량적이에요. 즉 장기고 3등급하고 제1고 2등급하고 서로 같이 이제 똑같은 과에 지원을 하면 제1고 2등급이 붙는 전형입니다. 이해되시죠? 학교별 차이를 무시해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학교별 유불리가 나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종합은 그래도 조금 요 학교의 수준이 좀 높다. 그리고 또는 요 학교에서 이 학생이 조금 더 학교 활동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좀 더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뽑아주는 전형이에요. 많이 낮으면 안 뽑아줍니다. 그냥 학업 역량을 뭘로 판단할 거예요? 내신 성적이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거의 이제 수능 100%, 내신은 거의 무력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별로 약간 뭐 반영 비율이 좀 다르거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서 수능 100% 하다가 내신을 조금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걸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도 내신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수능 만점 받으면 의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수능에 만점자가 없대요. 대입 4대 전형 저희가 이거를 전국 기준으로 하면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일단 지금 중3이니까 목표를 높게 가져야 되잖아요. 주요 15개 대학은 어디까지냐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고기까지입니다. 고기까지로 했을 때
전체 이제 모집 인원의 수능이 40%, 여기에서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하는 건 정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줄여서 학종 35%, 교과 10%, 논술 8%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재수생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시예부는 이렇게 좁습니다. 수능이 많이 줄었죠.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래도 좀 많이 가고요. 교과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죠. 논술은 프리 논술은 그래도 김포고에서 좀 꽤 붙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거의 못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은 이제 오늘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내신하고 수능 시험의 차이를 좀 볼 텐데요. 내신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10번의 시험 성적을 평균 낸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물론 이제 수행 평가도 중간에 하는데 수행 평가는 성실한 학생이면은 웬만하면 감점을 안 당하기 때문에 변별 요소는 중간고사, 지필고사, 1차, 2차 그렇게 있죠. 근데 왜 10번이냐? 6학기인데 3학년 2학기는 반영이 안 됩니다. 언제 반영이 되냐면 재수할 때 반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수는 없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좀 10번이라고 얘기했고요.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이제 평균을 또 어떻게 내냐면 요거를 방법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국어 2, 영어 2, 수학 2, 사회 2, 과학 2 하면은 다 평균 내면 2잖아요. 그렇게 하면 2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작정 이렇게 평균 내는 게 아니고 단위수가 높은 것,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학점수가 높은 것을 더 많이 반영하게 돼 있겠죠. 평균이. 똑같이 2등급, 2등급이어도 단위수가 높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 평균에서 우위로 쳐주겠죠. 그러면은 애들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2.15, 2.18, 2.19 이런 식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서로 줄을 쭉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별로 전 과목을 다 반영한 학교가 있고요. 국영, 수, 사, 과 주요 과목 5개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전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이 요즘 많아지는 추세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둘 다 이제 같이 반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방식인데요. 근데 반영 비율은 각각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너무 짜증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학사 같은 사이트로 가면은 알아서 그 학교식으로 다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3년 이후에 봅니다.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3년 이후에 단 한 번의 성적 가지고 보는 거고요. 얘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점수를 가지고 조합해서 또 학교별로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수학 잘 본 친구를 더 이제 뽑아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국어 잘 본 친구를 더 이제 높게 평가해 주는 학교가 있고, 이것도 좀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차이는 내신은 당장 내년 4월부터 보고요. 수능은 3년 후 11월에 봐요. 그럼 우리 아이한테 지금 당장 곧 6개월 이내에 봐야 될 이 시험에서 어떤 성적이 나올까가 처음부터가 이제 성적표가 찍히는 거고, 그게 선발 요소가 되어서 대학교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거죠. 대상은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고, 수능은 전국 수험생들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고요. 여기에 재수생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중학교 2학년부터 대입제도가 바뀌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중3은 재수하면 안 된다, 재수 못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다 알아보고 저희가 그 개편한 긴급 설명회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대입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재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너네 재수 못한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선의의 거짓말로 그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학원가에서 잘못 그러니까 왜곡해서 이거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곡해가지고 재수 절대로 못하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학원은 이제 조금 이제 미심쩍은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활용 대입 전형을 보시면요.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전형이고 여기에서 승부 봐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승부 봐야 되고요. 수능은 이제 학생부 교과, 이게 중요한데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의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부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100%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전국 학교들 간의 차이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으로 가능한 대학은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에 있으면은 원서만 좀 잘 쓰면 붙어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요건 이제 뭐 비밀 같은 게 아니라 다들 아는 건데 그래도 네, 찍으십시오. 네, 빨간 글씨 보이시죠?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때입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하면 저기에 있는 라인을 1.8에서 2.3, 즉 2등급 내외 성적을 솔터고 혹은 양곡고에서 받았다. 근데 수능 최저 못 맞췄다? 그럼 저기 라인 못 가고요. 저기 가천대도 갈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실적 같은 거 보시면 그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지금까지 김포에서 많이 못 맞춰 왔기 때문에 대입 실적이 안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내신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랑 연결해서 바로 이제 학교 선택할 때 고민할 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요거 설문할 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다예요. 내신 성적 안 나올까 봐 걱정된다. 요거는 이제 약간 장기고나 김포고나 김포 외고 조금 이제 학생들의 성적대가 높은 그런 학교 갈 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학업 분위기가 나쁠까봐 이거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갔을 때 그죠? 수능 대비 어려울 것 같아서도 똑같죠.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갔을 때. 그 다음에 요 질문들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김포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구나. 줄임말을 쓰시나요, 그죠? 개세특 이렇게. 원래 이제 줄여서 세특이라고 많이 하는데 왜냐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개세특 이러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게 아니고 이건 행특이라고 하고요. 과목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써주고 영어 선생님이 영어 써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 플러스 학업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세특입니다. 이건 이제 누가 써주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써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합 불합이 좀 나뉜다라고 하는 게 좀 불합리한 면인데요. 요 학종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이 교육을 받으세요. 제가 예전만 하더라도 학교별로 김포에서 이걸 잘 적어주는 학교랑 못 적어주는 학교가 좀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이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이제 뭐의 차이냐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에 프로그램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열성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학생부가 훨씬 더 질이 좋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크게 차이가 없고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 선생님한테 어필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진로를 생각을 하면서 탐구를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혜택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팁은 있어요. 팁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대원생 설명회 때 다 얘기는 해줍니다. 근데 얘기해줘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와 의견이 달라서 요거 이제 고민이시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내신은 당장 내년 4월, 수능은 3년 후 11월. 뭐가 중요할까요?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죠. 고교 선택 시 최우선 고려 기준은 내가 그 학교에 갔을 때 내신 3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가 요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대학교 갈 수 있는 지원 가능 대학교를 보여드린 이유예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네. 블로그에다가 후기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 PPT 그대로 다 보내드릴게요. 저희 블로그에다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저 이거 지금 고입 설명회를 7년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포에서. 저처럼 많이 오랜 시간 고입 설명회 한 사람이 없어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는 4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4번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저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성적 안 나와도 김포고 가겠다. 이런 거죠. 김포고에서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으로 뭐 안 되면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학생 성향이 더 중요합니다. 애들이 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멘탈이 너무 약해요. 막상 김포고 가서 혹은 장기고에 가서 4등급, 5등급 나오잖아요. 포기해버려요. 공부 안 합니다. 주변 친구들보다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고 예전에 이제 김포고 애들 모아가지고 내신 대비하면 1, 2등급 애들보다는 3, 4등급, 5등급 애들이 더 많잖아요. 걔네 가르치다 보면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핑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적이 이런 거지 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반대 케이스는 몇 번 못 봤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김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너 가서 4등급, 5등급 받아도 괜찮을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좋은 학교야.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장기고도 비슷해졌어요. 수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장기고가 그래도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고의 대안이 돼서 이쪽에서 김포고까지 잘 안 가요. 잘 안 가고 학업 분위기 좋은 학교 고르려면 장기고 이렇게 가는데 장기고 애들 똑같아요.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애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걔네들이 약간 하향 지원을 해서 다른 학교를 갔으면 그래도 2, 3등급은 받았을 애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특히 운양고나 제일고 같은 경우에 2등급 받는 2등급 2점대나 1점 후반대 받는 친구들 보면 장기고에서 3등급, 4등급 받는 애들에 비해서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래도 시험 때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약간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성향은 마지막에 의사와 함께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너 이거 알고 있어? 가서 너 진짜 4등급, 5등급 나오면 서울 인서울대학 못 가는데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시로 네가 승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이니까요. 거리 가까운 게 비슷한 학교다라고 하면 거리 가까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운양고가 제가 작년 설명회 때 예측을 했는데요. 솔터고가 예전에는 되게 안 좋은 학교였어요. 그 솔터고 앞에 솔터고 학생들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파트 앞에 그 현수막이 막 붙어 있고 그럴 정도로 솔터고 안 좋은 학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작년에 왠지 이제 운양고보다 솔터고가 더 나아질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양고가 하위권이 너무 많아요. 거기 이제 자료집 같은 데 보시면 성취도 A, B, C, D, E에서 운양고가 거의 50% 가까이가 E예요. 네. 들으셔도 되는데 네, 거기 해놨습니다. 네. 운양고가 그게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위권도
우수하지 못해요. 솔토고가 조금 더 앞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원인이 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교통 때문이에요. 운양고 예전에는 장기고랑 비슷한 학교였어요. 불과 4년, 5년 전만 해도 장기고 학생이랑 운양고 학생 제가 같이 가르쳤거든요. 걔네 내신 비슷한 애들이 똑같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생들도 비슷했고 그만큼 좋은 학교였는데 김포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계속 확확 바뀌어요. 바뀌고 하다가 솔토가 지금 좀 올라오고 운양고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운양고가 터졌어요. 어딨니? 여기 보시면은 운양고가 처음 지원할 때 408명이나 이제 정원을 늘려놨는데 지원자 수가 66명 해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하고 학생 그 학교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경쟁률이 높다는 건 저기가 내신 따기 쉬울 것 같아서 성적이 낮은 애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운양고가 저렇게 이제 폭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운양고가 저렇게 하면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다 선생님 알려주잖아요. 너 못 가니까 다른 데 써, 다른 데 써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다 맞춰집니다.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저기다 넣을 걸 그랬네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등학교별 대입 전력 일단은 한강 신도시 내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기고하고 나머지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학교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지금 운양고가 약간 떨어져 있는 추세긴 한데 그렇다고 운양고를 섣불리 이제 한다고 하시면 간다고 하시면 거리에 손실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최우선 목표가 3등급 이상의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이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인 데를 쓰고 상향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누가 왜 붙었고 왜 떨어졌는지를 공개하질 않아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었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얘가 왜 붙었지? 하는 게 있고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고대 붙는 거는 납득이 되시잖아요. 반대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서강대도 심지어 떨어졌는데 서울대 붙고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탄탄하게 자기가 안정과 적정 라인에 받쳐주고 있어야 시원시원하게 상향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상위권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인서울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면 3등급 이상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되게 낮아요. 되게 공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안 됐다.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대안으로 장기고는 정시 또는 논술 이렇게 가능한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의 성향이 내가 내신 좀 안 돼도 수능으로 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벌써 포기하고 정시 준비하는 애들 치고 잘 되는 애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2년 전부터 이제 장기고는 정시 파이터 해서 정시로 가는 애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장기고 내신 4점대였는데 동국대 경영학과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 경영학과면 그래도 뭐 1점 후반에서 2점대 그 정도는 받아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잖아요. 4점대가 정시로 뚫어서 갔어요. 다른 학교 나머지 세 학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기고는 대안이 있다.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그게 없으면 어떤 경우냐면요. 3등급 이상인데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해요. 그랬을 때는 가천대 이하의 학종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학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 좋으면 붙고 운 나쁘면 떨어집니다. 뭐 약수령 논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수능 공부를 안 하면 고3 때 쓸 게 없어요. 내신을 내가 써먹겠다라고 하면 3점대 이상 받고 나서 반드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도록 입시가 설계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능 최저 적용이 안 됐던 한양대 아시나요? 서울대 쓰는 애들이 전국에서 한양대를 다 써요. 서울대 합격 컷보다 한양대 합격 컷이 더 높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안 봤으니까 전국에 있는 학교 전교 1등들, 1등급들 다 한양대 써서 그래요. 근데 그 한양대도 이제 2025학년부터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연세대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3 애들이 갈 때 수능 최저 적용 없이 그냥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내신 따기 쉬운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공부를 그만큼 더 못하는데도 내신을 잘 따고 그거를 대학교에서 반영 안 하고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그럼 내신 높은 애 그냥 뽑아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조금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꾸준히 수능을 위한 역량을 계속 키워야 돼요. 왜냐면 내신이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건 내신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수능 대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따로 대비해야 됩니다. 김포구는 내신 시험이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김포구가 많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성적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성적을 봤냐면 전국 학력 평가를 봤는데 걔네들은 진짜 국어 2등급이 거의 한 100등? 전교에서 100등 정도 되는데 국어 2등급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네. 학교 등급 그냥 자체 기준으로 한 건데 이거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년 바꿉니다. 매년 바꾸는데 하성고가 예전에는 S등급으로 제가 놨었는데 하성고가 지금 약간 물음표가 떠요. A등급도 될까 말까 그래요. 왜냐면 하성고가 그래도 기숙사가 이제 컷이 높고 기숙사에서 정시 대비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지원을 안 하니까 왜 안 하냐면 기숙사 말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 다니는 애들을 성적을 받쳐주는 꼴이 되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가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농어촌 말고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성고는 지금 일단은 A 등급으로 놔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총고가 작년에 C등급이었는데 올해는 B등급으로 올렸습니다. 대입 실적이 1기인데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시험도 안정적으로 좀 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는 기숙사 있는 학교고요. 농은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은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농어촌을 쓸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이 유리한 특정 학교하고 이제 특정 학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아니면 농어촌 하려고 뭐 홍진, 마송, 양곡 선택해가지고 가면 오히려 이제 가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동 이제 사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대부분이시죠? 네. 운유고 많이 생각하시죠? 네, 운유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학원가에서 운유고 안 좋다, 장기고 가라, 라거나 아니면 홀토고 가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학원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 기준 똑같이 가져왔어요. 내신 3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가? 거리, 그다음 친구랑 학생 성향과 의사라고 돼 있는데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기준에서. 보시면은 가칭 운일고라고 돼 있는데 운유고로 이름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476명을 뽑아요. 다른 데는 아무리 많아도 408명, 제1고가 408명으로 그 다음에 많은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476명. 이거 보내드릴게요. 수강후기 써주세요. 수강후기가 아니구나. 블로그에. 네. 자, 장점은요. 정원이 많다가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게 1등급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건 4%, 정원의 4%로 정해지기 때문에 1등급 명수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2등급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최상위권들은 장기고로 갈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김포고를 가거나 외고를 가거나 외부의 자사고 특목고를 가거나 최상위권들이 굳이 나 운유고 가서 내신 좀 따볼까?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생학교의 불안함이라는 단점 때문에 많이들 지원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점으로 내신 경향이 파악이 불가능하다. 요거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신 대비 못할까봐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신 경향을 어차피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을 최대한 열심히 대비하고 중간고사 나온 다음에 판단해도 안 늦어요. 그리고 내신 경향을 모르는 건 모든 학생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학원이 다 똑같고 차근차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면 오히려 집 가까운 운유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가 먼데 굳이 운유고까지? 요거는 네. 근처에 이제 솔터가 가깝다라고 하면 장기고 안 가실 거면 안 보내실 거면 솔터고 보내시고요. 근처에 이제 운양이랑 제일이 있다. 운양과 제일 중에 고민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가는 친구들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같이 가는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보내셔도 좀 괜찮아요. 네. 학업 분위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학업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공부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인을 돌리고 싶으니까 친구로 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업 분위기보다는 가서 얘가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내신 3등급 이내에 들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시험 좀 못 봐도 장기고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노력하면 등급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이번에 솔터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전현규 선생님이 가르치신 어떤 학생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학생이 1학기 때 4등급이었는데 2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에 100점 맞았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솔터, 제일, 분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애가 중간에 뭔가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 사춘기 때문에 막 아예 놔버리지 않았다면 열심히 한 번만 딱 하면 그래도 성적이 확 나와서 그게 계기가 돼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짧게 한다 그랬는데 한 40분 한 것 같은데요. 원래 목표는 30분이었는데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는 기획운영원장님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설명회 자주 하니까 자주 오세요. 지금부터 이제 과목별로 이제 고등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국영수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료집이랑 브로셔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브로셔랑 자료집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서울에서 한창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빈칸을 뚫어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상위권이 되려면 뭐뭐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최상위권이 되려면 뭐뭐를 잘해야 된다. 지금 저희 국어 파트죠. 네. 그래서 상위권이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최상위권이 되려면 이제 국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예요. 불수능. 올해도 국어는 만점자가 없습니다. 뭐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만점자가 없다고 하는데 오른쪽에 노란 부분을 보면 국어 영역을 매우 어려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64.5%, 약간 어려웠다는 23.2%.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국어 과목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만점자도 거의 없고. 자,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이 만점 점수라고 했는데 표준 점수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 점수란 원점수가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시험이 어려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게 표준 점수예요. 2022 수능이 어려웠는데 여기 지금 표준 점수가 국어가 149점이었습니다. 가장 높았어요. 지금 이 표에서 보면 지금 2020년 수능에서 수학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능에서 국어가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만점자 수는 만점자 수도 마찬가지로 2020 수능을 제외하고는 국어 만점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 국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들 끄덕이시면 곤란합니다. 네.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국어 공부라는 걸 왜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국어가 어렵다는 걸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국어는 최근 5년간 수능에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가장 어려운 과목 1위입니다. 근데 국어가 또 1위를 차지한 분야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못하면서 가장 안 하는 과목도 1위입니다. 수학 가장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국어 비슷하게 하는데, 요즘에는 국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어 공부를 그래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애들 로이어는 알죠? 변호사는 아는데 변호란 말은 몰라요. 이걸 왜 갈무리해서 보여드리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심각합니다. 어휘력 수준이 너무 심각해요. 얘네들이랑 얘기하면은 이거 모르는데 사회생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모르는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이자겸의 난을 가르치는 부분이었는데 난을 모른다. 장인이 되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인이 뭔지 모른다. 수학 문제예요.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인데 이 수학 문제를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못 푸는데 수학을 못해서 못 풀질 않아요. 이걸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문제의 독해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어휘력 문제를 겪고 있고 국어 수능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고등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은 독해력입니다. 그리고 독해력의 시작은 어휘력이고요. 어, 수능이랑 직결되는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빨간 부분만 볼까요? 밑에서 둘째 줄에 지문에서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어차피 뭐 대비하면 예비하면 정비하면 안 고르실 것 같고요. 일정한 요건을 겸비하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답이 뭘까요? 잘하시네요. 네,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이 정답입니다. 네, 겸비하면에서 이게 겸비하면이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겸자는 이제 겸할 겸자고 비자가 갖출 비자, 그리고 구비에서 구자도 갖출구 그리고 갖출 비이기 때문에 갖추다라는 의미로는 구비하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답 65.3% 전체 4위 오답률 문제였어요. 고등 내신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등 국어 내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중등 국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고등 국어는 이제 설명문으로 이루어진 독서를 하는 비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시와 소설,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구성된 문학, 그리고 문법, 발음, 문장 구조 등을 배우는 문법,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래서 화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법은 말하기고 작문은 이제 쓰기인데요. 전부 다 시험은 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각자 필요한 능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비문학은요, 지식보다는 독해력이 더 우선시가 됩니다.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화작과 비문학 두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작보다는 비문학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독해력이랑 지식이랑 뭐 이제 둘 다 어떤 두 요소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의 감정이 이입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슬퍼. 읽다가 나 이거 너무 슬픈데 해서 그 슬픈 감정을 이입시켜서 문제를 풀면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에 근거한 정답을 풀어야겠죠. 문학이라는 거는. 소나기가 다 슬프진 않잖아요. 다 슬프게 느끼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독해력보다는 지식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지식은 암기예요. 외우는 거죠. 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필요 요소는 독해력과 지식, 그러니까
독해력과 암기예요.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한데 영역별로 필요한 영역, 필요한 이제 능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를 공부를 할 때는 고등 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해력과 그리고 암기 능력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독해력 그리고 이제 응용력을 말하는 거고요. 암기라는 거는 이제 단어를 찾고 외우고 하는 어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자, 고등학교별 내신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료집에 다 있어요.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료집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저희가 책을 두 권을 드렸는데 이제 브로셔 하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집 하나를 드렸어요. 그 자료집이라는 거에 보면 학교별 특징에 국영수, 이제 영국수 차례대로 학교별 특징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일단 장기고는 독해력과 응용력이 부족하면 노력한 만큼 성적 향상이 안 된다는 슬픈 얘기를 써놨습니다. 장기고는요.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독해력이 없으면은 자기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도 부족할 수 있고요. 수능형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운양고랑 제일고랑 솔터고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제일고를 좀 보면 제일고는 모든 시험에 화작이 출제가 돼요. 아까 이제 화작이랑 비문학이 둘 다 이제 독해력이 필요한 이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독해력이 없는 학생은 어려울 수 있어요. 독해력이 좀 갖춰져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좀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제일고 같은 경우 학교별로 국어 특징은 자료집에 더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한 독해력 지금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장기고랑 김포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독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김포고랑 장기고로 가면 내신 시험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30분이라도 매일 글을 읽고 국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합니다. 단어 찾는 습관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요즘에 어휘력이 부족한 게 사실은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변호사의 변호도 몰라요. 뭐도 몰라요. 뭐도 몰라 했을 때 우리가 웃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고 비웃습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나 이런 것도 모르지. 하하하 이렇게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 정도로 그냥 웃고 넘겨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거를 외우고 다음에 써먹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단어 찾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아까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랬고 독해력의 시작은 어휘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단어 찾는 습관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아까 선생님들 쭉 보셨죠? 그 중에 잘생긴 분 한 분 있었어요. 유수 씨. 얼마 전에 저희 장기고 1학년 국어 정원, 그러니까 장기고 1학년 국어 정원 60명을 마감했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국어를 마감을 때리다니.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이제 수학 학원 먼저 다니고 수학 영어를 다니고 국어는 많이 다니지 않는데 얼마 전에 장기고 1학년 국어 정원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지금 2학기 후반부로 가면서 유난히 국어 과목에서 회원생들 그러니까 학원을 한번 그만뒀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회원생이 다수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좀 주목할 만한 게 여기 가려졌는데 이 뒤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꽤 잘 나왔대요. 꽤 잘 나왔는데 90점대 장기고에서 90점대 정도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친구였는데 너 근데 성적도 잘 나오는데 학원 왜 다시 오니?
그 학원 계속 다니면 될 텐데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 학원이 더 잘 가르쳐요. 우리 학원이 클리닉도 더 잘 봐주고 관리도 더 잘 돼요. 공부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라고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아이가 있다. 네, 그래서 자랑하려고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실에 저희가 아까 60명 정도 학생이 수업을 하고 처음에 띄워드렸던 영상 보셨어요? 애들 수업하는 타임랩스 빨리 감은 건데 그거 저희가 작정하고 야 오늘 찍을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임의적으로 놓고 한 건데 오늘은 설명회를 하느라 책상을 좀 더 놨고요. 여기 60명 정도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정도 수업하면은 산만해지지 않냐 하는데 조용합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조는 아이도 없고요. 전부 다 열심히 수업 듣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열심히 잘 수업 듣고 가요. 그러면 왜 우리 국어인가? 왜 얘네들은 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국어를 다니는가? 분업과 협업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어 선생님들은 강의와 교재 개발 이 두 부분에서 분업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홍민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트수에서 국어 교재를 개발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지금 우리 국어에서 나오는 국어 교재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학원 학생들만 쓸 수 있어요. 고1부터 수능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협업은 이제 클리닉을 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클리닉을 뭐네 학생 내 학생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협업해서 아이들 클리닉을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강의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리닉이에요. 이제 국어는 시간표에서 넣어드렸지만 일주일에 2번을 옵니다. 한 번은 이제 수업을 듣고요. 한 번은 클리닉을 와요. 다른 과목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학원이 비슷할 거예요. 2번 수업을 듣고 한 번 클리닉을 해요. 클리닉을 하는 학원도 있고 뭐 주간 테스트를 보는 학원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게 이거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냐? 오히려 수업을 한 번만 하고 클리닉을 2번 하는 게 요즘에는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클리닉은 뒤에서 볼 영어랑 수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혼자 탐구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과정이 그냥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 뭐 설명을 다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런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것만으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형 학원이에요. 몇십 명씩 놓고 수업을 해요. 고등학생들을 아까 국어 60명 마감도 하고 30명, 40명, 20명 놓고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듣는 우려에 섞인 질문이 뭐겠습니까? 애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머님들 되게 잘 아시잖아요. 학원이 애들 관리가 안 되면 안 보냅니다. 얘네 애들 관리가 안 됐으면은 10명에서 20명, 30명, 60명까지 늘어나지조차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애들 관리가 되니까 대형이 되고 애들 관리가 되니까 수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고 클리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별 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조교가 아닌 국어 전공 전임 강사가 개별 클리닉을 봐줍니다. 조교도 있는데 조교들은 이제 출결 관리라든지 뭐 이제 채점이나 숙제 검사 같은 기본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이제 저희 전임 선생님들이 개별 클리닉을 봐주세요. 클리닉은 두 가지로 보는데 주간지라는 거랑 개념 빈칸 테스트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이제 주간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한 주간에 배웠던 거겠죠. 여기 주간지 표지에 보면 질문을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른다라고 써 있어요. 질문 엄청 중요해요. 특히 좋은 질문이 중요해요. 집에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거를 마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내가 한 주 동안 배웠던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좋은 질문을 하려면 좋은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될 테고. 필수 문항이랑 심화 문항 나눠져 있는 건 학생 레벨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초가 안 된 친구한테 처음부터 심화 문제를 풀릴 수는 없으니까 네, 저렇게 좀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리고 있습니다. 주간지랑 개념 빈칸 테스트는 자료집이나 브로셔는 없습니다. 영업 비밀이에요. 그래서 네, 그건 설명해 오셔야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개념 빈칸 테스트입니다. 개념 빈칸 테스트는 말 그대로 아이가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다 비워놓고 싶거든요. 다 비워서 써봐라고 하고 싶은 수업 들은 거 써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울 수 있도록 양식을 주고 수업 기반으로 수업을 들었던 내용 그대로 빈칸을 채울 수 있게 개념 빈칸 테스트, 소위 이제 백지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리닉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클리닉이랑 뭐 테스트 시간 이 두 개를 동의어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원에서 자, 일주일에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한 번은 수업을 했어요. 오늘 클리닉 날입니다. 자, 클리닉 날이야 왔어. 자, 이거 문제 풀어. 다 풀었어. 안녕. 이거는 클리닉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테스트고. 자, 왔어? 풀어까지는 합니다. 네, 풀었어? 오케이. 그다음 여기가 채점하고 그다음 뭘 몰라? 일로 와봐. 앉아. 하고서 이렇게 하고 네가 모르는 거에 대해 질문해. 너 질문해. 이 질문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했어. 고쳐줘. 이렇게 고쳐주고. 이게 클리닉. 그래서 아이가 아하 하고 가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야, 10시야 집에 가야 돼. 아직도 몰라? 다음 날 다시. 이게 클리닉. 클리닉이랑 주간 테스트는 다른 겁니다. 몰입감 있는 강의력. 아까 왜 우리 국어인가라고 보고 아까 교재 보여드렸고 클리닉 그다음에 이제 강의력에 대한 얘기인데 아이들이 후기로도 많이 남겨줘요.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가 두 원장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시키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말을 잘해서 후기에서도 뭐 확실히 감으로 풀려고 시도하는 게 적어진 것이 느껴집니다. 되게 중요해요. 국어가 자기 감정이입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닌데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공부 방법을 깨우쳤다라는 후기가 좋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퀄리티 자체의 제작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투스 출신의 저희 홍민희 선생님께서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시만 띄워놨는데 저희 교재가 되게 많아요. 고등 교재가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드는데 어, 교재가 그냥 저희 뭐 보통 인쇄해서 그냥 스테이플러 찍어서 쭉쭉 프린트로 나가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거 그 이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로셔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있어요. 더 자세히 브로셔에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유형을 세 유형으로 나눠놨고 유형 1은 입학 테스트 50점 미만, 유형 2는 입학 테스트 50에서 80점, 유형 3은 그 이상 그리고 탑티어 반 테스트 통과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입학 테스트라는 거를 볼 텐데 학원을 들어올 때 입학 테스트를 보는 텐데요. 그 기준은 저희가 테스트를 만들 때 기준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당장 올라갔을 때 내신이 몇 점이나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든 시험지예요. 각 과목별로요. 그리고 학교별로 시험지도 있고요. 저희가 넣어드린 거에 종이 한 장짜리 입학 테스트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그 학교에 해당하는 시험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교별로 시험 유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내가 장기고를 가겠다라고 하면 장기고를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장기고 유형의 문제가 나가요. 제1고를 가겠다라고 하면 제1고를 체크해 주셔야 제1고 문제가 나가고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 기반으로 분반을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가겠습니다. 자, 영어를 시작하기 앞서서 고등 영어 시작하기 앞서서 중등이랑 고등이랑 시험 범위 차이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똑같은
폰트로 똑같은 글씨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왼쪽이 장기중학교였을 거고 오른쪽이 장기고 지문인데, 자, 그러니까 중학생들 영어 시험 공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뭐부터 시작해요? 외우죠, 본문. 일단 분량이 고등 시험 범위는 6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외우는 것 자체가 노동입니다.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등 영어 시험은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도 많고요. 그리고 시험이 나오는 문제 유형도 중등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기고 문제는 수능형, 뭐 다른 학교 문제는 내신형. 영어에 대해서만 볼게요. 여기서는 장기고 영어는 수능형, 뭐 솔터고 내신, 뭐 솔터고 운양고 제1고 영어 문제는 내신형, 이런 말을 가끔 하시거든요. 수능 유형이라는 거는 영어 문제는요. 요거 대부분 수능 세대실 텐데 수능 유형은 뭐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어휘, 어법,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내신에도 주제, 제목, 빈칸, 유형, 요형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차이라고 하면, 문제 유형에서만 차이라고 하면 수능에는 듣기가 있죠. 1번부터 17번.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내신에는 논술형이 들어가요. 운영고는 현재 없습니다. 듣기랑 문제 유형, 그러니까 시험지를 놓고 문제가 생긴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유형으로만 봐서는 이게 내신형인지 수능형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유형만으로 이게 수능형 문제다, 내신형 문제다, 영어는 의미가 없어요. 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솔터고 2학기 중간고사 문제 나왔던 건데, 이렇게만 보면 왼쪽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쓰고 교과서 비중은 높지 않고, 모의고사라는 거, 수능 모의고사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원문을 가지고 와서 학교 시험에서 변형을 시켜요. 유형을 변형을 시키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위에 설명이 없으면 어떤 게 수능 문제고 어떤 게 내신 문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수능 유형, 내신형이라는 거, 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빨간 부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원문에 있던 to crowd out이라는 부분을 뭐 shut off로 바꿨고요. 이 원문에 있던 부분을 똑같이 보기 3번에 나서 오답으로 놨어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영어 내신은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거는 장기 운영 제해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에, 이걸 원문이라고 치면 원문에 없던 새로운 문장을 앞이든 중간에든 뒤에든 원문에 없던 문장을 새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글을 외우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단어라든지 문장을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하는데, 이게 단어 하나만 변형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단어 여러 가지를 변형을 해요. 어떻게? 어렵게. 그리고 주제문, 운영고는 논술형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장기나 솔터나 젤 같은 경우는 이 글의 주제문이나 요약문을 영작하라 그래요. 물론 제 단어 몇 개는 제시를 해주겠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게 뭐야라고 영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문에 없는 단어로 선지를 구성을 합니다. 운영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료집에 써놨지만 운영고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 시험이. 오늘 아까 입시에서 고등학교를 어디쯤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잖아요. 선택 중에 하나가, 아이가 영어가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 자체가 부족한 아이는 솔터나 운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터랑 운영고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문에 없는 단어로 선지를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있는 단어 목록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거 외에 있는 것들로 선지 보기 1, 2, 3, 4, 5번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다 외우고 본문을 다 알고 내용을 다 이해해도 보기를 몰라서 못 골라요. 운영고 시험이요. 영어 내신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본문을 달달 외우거나 그냥 본문에 있는 단어만 다 알고 옛날처럼 뭐 문법 문제 막 풀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지문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냐 없냐, 그리고 논술형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학교 시험을 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 아이가 이 모의고사에서 무슨 내용의 질문이 나올지 미리 모르고 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선 가장 중요한 게 필요 능력이 이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 파악이라고 했는데 이 지문을 분석해서 이 필자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문제 유형에 맞춰서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내신은 이미 전교생이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내용은 알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문제 유형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내신 시험에서 필요한 능력은 어휘나 어법, 그러니까 구문 문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얘가 지금 모의고사가 80몇 점인데 얘가 뭐 90점인데 중3 애들, 중2 애들, 요즘엔 중1 애들도 모의고사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수능 모의고사 90점이랑 내신 90점이 같은 능력치는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모의고사란 내신 시험은 아예 그냥 다른 시험입니다.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해요.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 점수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중요한 건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아까 필요 능력이 달랐으니까 공부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고등학교별 특징입니다. 국어랑 마찬가지로 자료집에 훨씬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네. 장기고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고는 지문 자체와 어휘 자체가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꼭 고1 모의고사만 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수준의 지문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고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전체적 문법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솔터고랑 운양고가 요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일고는 아이들이 체감적으로만 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근데 솔터고랑 운양고가 어려워지는 게 솔터고는 문제 유형도 좀 어렵고요. 내용도 어렵고 근데 학교에서 배움 노트라는 거를 제공하거든요. 솔터고는. 근데 그거를 좀 충실히 공부하고 학원에서 대비가 잘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터고랑 운양고가 시험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뭐냐면 아이가 솔터고나 운양고 제1고에 갔을 때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지 않아? 라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예상치를 훨씬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 야,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이런 문제를 내. 이럴 거면 나 이 학교 안 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고는 애들이 들어갈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가요. 내 3년은 끝났어. 이제 내신도 안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우리 학교가 그럼 그렇지. 이러고 말거든요.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자, 본문 해석을 해요. 애들한테 영어 공부해라고 하면 막 해석을 막 하죠. 그러니까 해석만 하는 거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뭐 주제 찾고 본문에서 있는 어법 막 여기서 무슨 어법이 쓰였고 어휘가 뭐가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최상위권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영작 훈련하고 그리고 파생어나 유의어처럼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단어의 어휘를 확장시켜서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내신의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지만. 영어 클리닉 자료의 일부예요. 이거는 자료집이랑 브로셔 없습니다. 아까 국어랑 마찬가지로 영어 비밀이거든요. 장기고 주요 그러니까 크게 띄운 거거든요. 종이에 있는 글씨를 장기고 주요 동의어 정리해 드림. 장기고 요약문 다시 써 드림. 왜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솔토고 서술형 대비 영작. 운영고 시험 대비 동의어 반의어 정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드실 때 각 학교별로 분석을 해요. 이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영작을 이게 본문에 있는 문장을 갖다 영작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주제를 내겠다, 요약문을 내겠다. 그리고 본문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단어인데 이게 본문에 있는 단어들이 주요 단어들을 몇 개 뽑은 거고 이것들이 동의어, 반의어 어떤 식으로 이게 변형될 수 있는지 경우를 다 주는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왜 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왜 또 우리 국어 이어서 왜 우리 영어인가?
시험에 강한 우리 영어라고 합니다. 올해 것만 보였어요. 작년 것까지 넣었으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올해 것만 보면 1학기 기말에 장기고 1학년에 1학기에 100점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네, 걔 우리 학원 학생이고요. 1등급 15명이 있었어요. 장기고 1학년. 그중에 6명이 우리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1고는 재원생 중에 40%가 서술형 만점을 받아요. 저걸 왜 썼냐면은 제1고는 최상위권 변별하는 기준이 거의 논술형이에요. 제1고는 논술형이 중요해서 그래서 저걸 넣어놨고요. 재원생 22%가 만점이고 톨터고는 재원생 절반이 2등급 이상이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다 2등급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1등급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중에. 그리고 운양고는 학교 100점이 뭐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 학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설명드릴 때 시험에 강한 우리 영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점수랑 결과로 보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어도 자체 제작 교재를 활용을 합니다. 학교별로 만들어요. 일단 시간표 설명을 드릴 텐데 장기 그리고 지금 운유 폴터 같이 그리고 제일 운양 같이 돼 있을 텐데 이게 3월 되면 시험 기간 되면 학교별로 다 쪼개집니다. 운유고 따로 솔터고 따로 제일고 따로 운양고 따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고등 문법 정리랑 개념 정리해야 되니까 합반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 교재도 이제 국어 교재와 마찬가지로 학원 교재를 전부 다 쓰고 있고 우리 학원 학생들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어 클리닉도 아까 국어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해놓는 게 영어에서 좀 설명드릴 거는요. 몇 문제 풀어요? 뭐 문제 몇 개 풀어요라는 걸 가끔 물어보시는데 영어는 문제를 얼마나 푸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과제를 줄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몇 문제를 주냐, 몇 문제를 줄까 이것보다는 아이가 풀었을 때 풀이해 줄 수 없는 분량은 그냥 저는 노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풀고 나서 풀이해 줄 수 있는 분량,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시험 전에 이제 최종 리허설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연구 수업을 되게 자주 해요. 고등 영어 선생님들끼리 다 고등 전문 선생님들끼리 연구 수업을 많이 하면서 자료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브로셔에 있는 내용이고 같습니다.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랑 입학 테스트를 볼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반편성을 하게 됩니다. 세 반은 아니에요. 두 반이고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영어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좀 업무를 나눴기 때문에 수학은 아까 보셨던 김영권 원장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약간 힘드시죠? 좀 길어서. 지금 어, 지금까지 들으신 거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다가 잠깐 좀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약간 조금 잠깐 쉬었다가 제가 어머님들이 요쯤 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수학은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딱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투 안에 그 신청서 저희가 이제 12월부터는 테스트 신청, 그러니까 테스트 응시료를 받으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무료였는데 12월부터는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테스트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네. 입학 테스트, 레벨 테스트 다른 학원들 이제 다 응시료 받고 했는데 저희는 안 했거든요. 충격적이죠. 우리 김포 학생들이 주요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데이터 다 있는데 그거 다 보여드려도 이제 시간만 낭비하니까 전국 학력평가, 연합학력평가하고
각 학교 내신 성적하고 비교해 봤어요. 이게 내신 성적표하고 모의고사 성적표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교 석차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얘 전교에서의 등수하고 전국 등수하고 비교해 봤어요. 저희가 다 비교해 봤는데 장기고가 그래도 한강 신도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전 과목 다 전국보다 높습니다. 근데 수학은 살짝 높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수학이 전국이랑 비슷하거나 다 못해요. 왜 이렇게 김포 학생들은 수학을 못할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가 좀 많이 나오죠. 저희는 항상 이제 선생님이니까 왜 그런지 원인 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이 쉬운 중학교 내신입니다. 중학교 내신이 너무 쉽기 때문에 90점 이상이 많은 학교는 5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애들이 한두 문제 틀리고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심화도 안 해요. 심화도 안 하고 유형 문제만 풀면 중학교 수학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형 문제집은 앞에 있는 예시 문제, 예제를 풀고 나면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 바로 풀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거. 고등학교 수학부터 그게 안 됩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걷는 거 알려주고 갑자기 뛰는 것 같다. 뛰라고 하는 것 같다. 날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체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학군지에서 대치동, 강남, 목동 이런 데에서도 이제 부작용이 있긴 한데 걔네는 괜찮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진도를 빼면서 수학을 2배, 3배 더 많이 공부시키거든요. 진도도 빼면서 심화도 같이 시키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수학에 흥미를 잃는다. 그 정도의 부작용 빼고는 공부를 했을 때 효과는 그래도 나오는 편인데 김포는 진도만 빼요. 진도만 무리하게 뺍니다. 이 시기에 저희 학원에 와서 테스트 보는 애들 중에서 여럿 있었는데요. 수학 1,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진도 나간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수학 상부터 테스트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목부터 테스트했는데 20점, 30점, 많이 나오면 40점 나와요. 당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진도를 왜 뺄까요? 자기가 수학 잘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 느낌을 줘야 학원에서 쭉 오래오래 얘가 다닐 수 있습니다. 학원의 상술입니다. 근데 그게 왜 괜찮냐면요. 중학교 내신이 쉬우니까 그렇게 해도 중학교 내신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폭삭 망하는 거예요. 1에서 100까지 모두 더해보세요. 이거 이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요.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 천재가 이거 학교 선생님이 1에서 100까지 더해봐 해서 좀 놀려고 했나 봐요. 선생님이 제출해라고 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제 답을 제출해버린 거예요. 남들은 다 열심히 친구들은 열심히 1에서 100 다 더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1에서 100까지 다 더한 거를 한 번 더 거꾸로 다 해서 수의 대칭성을 이용했어요. 그럼 더하면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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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다 똑같잖아요. 100일이 100개 있으니까 1100인가요? 그거 두 번 더 했으니까 2로 나눴다. 이게 수학적인 원리거든요. 단순히 계산만 무식하게 막 빠르게 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그냥 쉬운 중학교 내신에서 자기가 점수가 90점이 넘었으니까 난 잘한다 라고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제 어장창 깨지는 거죠. 요거 쉽잖아요. 요거 고2 과정으로 확장돼요. 고2 과정에서 일반화 시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A, 마지막 항이 L일 때 공식하고 첫째 항이 A, 공차는 이제 공통된 차이입니다. B일 때 공식을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공식을 일단 대입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해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원리도 모르고 왜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일단 대입되는 문제들만 풀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학이 계속 이제 어려운 겁니다. 애들이 수학적으로 재능이 나쁘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수능 수학은 천재들이 풀 수 있게 만든 게 아니고 노력하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등급은 나오게끔 설계를 해요. 오히려 천재들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무리 잘 봐봤자 100점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수학에서. 선행이냐 심화냐. 이거 되게 해묵은 논쟁인데요. 요거는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선행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단 심화가 된 다음에 심화가 우선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얘가 명확하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습득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풀 수 있게 됐다 할 때 선행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어디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유형 문제지만 빨리빨리 풀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학을 제일 못하죠. 조기 보면은 C, D, E가 장기고 포함해서 전부 다 많습니다. 평균은 이제 장기고도 낮고 솔터고 온양고도 낮은데 솔터고 온양고 친구들은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 포기한 친구들이 많아서 낮은 거고요. 수학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장기고는 시험이 어려워서 낮은 거예요. 평균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제 학생들끼리 성적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냐. 요 표준 편차라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애들 점수가 다 이제 밀집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15 이하면 적다라고 하는 편인데 뭐 이 정도면은 적진 않죠. 시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1고 솔터고 온양고는 비슷해요. 문제가 그래도 쉬운 편이고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고 교과서를 이제 변형하는 정도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1, 2등급을 변별하는 정도의 뭐 두세 문제에서 많으면 세네 문제 정도만 심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고는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국어랑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심화를 확실히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 100점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유형 문제만 푼 100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100점 맞았는데 중학교 때 3학년 내내 1학년 때 시험 안 보니까 2년 내내 수학은 올백이었는데 장기고 와서 4등급도 안 나와요. 수두룩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래도 수학을 고등수학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성실성이 있다면 등급이 그래도 뭐 2등급까지는 나올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비법인데요. 이거 해야 돼요. 심화 문제 풀이 해야 되는데 심화 문제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화 문제집 뭐 써야 돼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문제집을 푸는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그걸 외워서 또 심화 문제집 뭐 일품이나 심지어 블랙라벨까지도 외워서 풀었다. 그래서 정답률이 높았다. 이거는 심화 문제 풀이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즉 수학적인 사고력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목적인 거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상이 승부처입니다. 수상. 그러니까 무리하게 진도 막 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원을 중3이 해서 뭐예요? 고1, 고2, 1년을 다 수상 수화밖에 안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뭔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데 가면 1학년 때 이미 수원 수투를 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김포엔 없어요. 1학년 때 1학기 때 수상하고 2학기 때 수하하고 고2 되어서야 수원을 그때서야 하거든요. 그걸 지금 미리 했을 때 만약에 수상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해야 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같은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진도만 많이 빼고 걔도 진도를 빨리 빼고 싶어 해요. 저 이거 아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 주면 못 풀어요. 포기하고. 그래서 수상이 승부처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바이블입니다.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중학교 교과서처럼 쉽게 쉽게 안 풀려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들을 보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60점, 70점 정도는 교과서 문제에서 그냥 줘요. 근데 적중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제 똑같이 풀어준 문제를 애들이 다음날 가서 숫자만 바꿨는데 약간만 바꿨는데 틀려옵니다. 애들이 그걸 온전하게 이해하고 똑같은 문제다, 똑같은 원리다라고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를 통한 그런 그 학습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장기고나 김포고는 심화학습 안 돼 있으면 수학은 특히 웬만하면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1, 2등급 받으려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심화문제 풀이를 조금 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각각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애들이 아까 국어 영어에서 다 얘기했는데 저희는 대형학원이지만 강의식으로 막 몇십 명씩 놓고 하지만 애들한테 이거 외워 옛날 학력고사 때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수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이제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교가 클리닉 절대 안 하고요. 조교한테 매뉴얼을 줄 거예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매뉴얼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요걸 모르면 이거 공부해. 이거 모르면 이거 공부하고 와.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계속 그런 방식으로 돌려보내고 최종 단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가르쳐준 문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한 대여섯 번 가르쳐줘도 또 까먹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해내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다 알려주면 친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얘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하고 원리를 강조하는 거에서 거꾸로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국어에서도 질문하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요즘 애들 질문을 안 합니다. 반 분위기에서 같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질문 안 하고 혼자서도 질문 안 해요.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 나는 원장이니까 새벽에 질문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이 직접 질문합니다. 너 이거 설명해봐. 아까 우리 국어 할 때 이해하고 암기 했잖아요. 사실 공부는 그게 다예요. 공부는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암기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면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속도는 다를지 몰라도. 근데 아이들은 그걸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 이해했어? 그럼 설명해봐. 암기했어? 백지에 써봐. 요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이제 클리닉 시스템에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들이 자꾸 자기가 아는 것만 공부해요. 모르는 걸 공부해야 늘죠. 근데 아는 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자꾸 그것만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걸 공부라고 착각해요. 저는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풀었을 때 아는 건 맞고 모르는 건 틀리고 어쩌다가 찍어서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모르는 걸 다시 봐서 아는 걸로 바꾸는 때부터 공부라고 제가 애들한테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수동 안 하잖아요. 수동적이라서. 그래서 오답 개별적으로 하고요. 재오답, 재재오답까지 해서 최대한 틀린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고 스스로 이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문제은행 같은 게 요즘 수학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쌍둥이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오답할 때는 똑같은 문제로 하는데 재오답, 재재오답 때는 유형을 바꿔서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완전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저희 학원의 대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을 얘는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유형 1, 2, 3이 있어요. 유형 1은 수학 아직 포기하지 마 유형이에요. 아직 포기하지 마. 괜찮아. 심화 안 됐어도 선행 안 됐어도 괜찮아. 천천히 나가줄게. 반복해서 천천히 나가줄게 해서 수상의 원회 방정식 정도까지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범위 조금 넘어선 거거든요. 이게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라도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 적어도 3등급은 받을 수 있게, 아무리 못해도 4등급은 받을 수 있게, 아니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맞아서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유형 1 반의 목표고요. 여기 이제 원리반 이렇게 반편성이 될 거고요. 유형 2는 수상 심화 문제까지는 할 거예요. 수하 안 해요. 요 애들이 제일 문제인 게 요 정도 애들 되면은 자꾸 수상한 다음에 수하는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러세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수상만 시킬 거예요. 수상만 확실히 제대로 심화까지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1학기 첫 학기에 내신 등급을 그래도 2 이상은 받아보자 라고 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근데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탑티어 반으로 따로 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수하 심화 문제까지 써 있는데 2월까지예요. 2월까지. 12월, 1월, 2월까지 수하 심화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상 심화하고 3개월 동안. 근데 이거를 이미 된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선행하고 수상했는데 통과를 한 거예요. 수상해서 얘는 이미 이제 심화를 충분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수상 심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상 심화부터 시작하니까
수상 심화 끝내고 수화 유형 나가고 그다음에 수화 심화까지 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당연히 1등급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내신 대비할 때 다시 수상에 있는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게 훈련까지 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는 선생님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 유형 1하고 유형 2를 지금 저기 뒤에 계신 김미림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3은 문영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김미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수학을 못 풀잖아요. 국어교육과를 복수 전공하셨어요. 수학교육과하고 그래서 같이 복수 전공을 한 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제일 이제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윈터스쿨을 할 건데요. 윈터스쿨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거는 저희가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제가 진짜 한 10년 정도 꿈꿨던 일이거든요. 윈터스쿨이 꿈이 아니라 애들을 공부하게 하는 힘을 키워주자.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힘을 키워주자. 이게 이제 꿈이었는데 일단은 윈터스쿨로 처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무리하게 이제 그 클리닉실을 따로 해가지고 그 반을 사실 수업으로 채우면 저희가 수익적으로는 더 이익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꿈꿨던 것들을 좀 같이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 할 거고요. 예전에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맨날 나와서 하니까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맨날 나와서 방학 동안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했는데 그때도 효과는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제가 입시 컨설팅 회사에 이제 재직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학습관리부 팀장이었는데 1대1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 대한 계획을 서로 같이 얘기해서 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국어, 영어만 해도 부족한 친구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다 해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걸 학원에서 수업을 다 듣게 하는 건 그건 나쁜 학원이에요. 그걸 상담을 해가지고 얘는 이런 정도의 수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소화하는 걸 하루 계획으로 짭니다. 그리고 계획 짜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지까지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데는 뭐 10 to 10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질려서 못해요. 9 to 6까지만 하고요. 근데 대신 여기에서 애들이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짠 계획은 6시까지 실행을 못하면 그러면 그 이후까지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6시 안에 그걸 집중해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시간으로 짜는 게 아니라 분량으로 짜야 되거든요. 분량으로 짜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요. 제가 이제 입시 아니면 이제 과목별 공부 방법, 그다음에 동기부여 같은 것들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재학생들한테만 12월에 이제 신청을 받을 거고 예비고일은 30명밖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12월에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재원생들한테만 공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빨리 빨리 할게요. 네. 다 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가 시간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특강 시간표는 아직 안 써놨습니다. 이제 특강 시간은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거고요. 조금 전에 수학 특강 얘기 나왔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어랑 이제 영어 특강도 진행을 하고요.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국어에서 저희가 전체 특강을 전부 다 의무화시켜서 들으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국어에서 장기고를 듣는 학생, 장기고 가는 학생, 그리고 아까 독해력 중에 기초반에 개념반, 기초반에 편성되는 학생, 지금 시간표는 기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개념반으로 바꿀까 해요. 기초반에 편성되는 학생과 장기고는 이제 비문학 특강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반편성이 되었을 때 기본반에 편성되는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문법 수업 정도는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해요. 학원 설명이니까 학원 설명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학원의 핵심 가치, 학생의 성장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 대형 학원이라고 하면 우리 학원 어떻게 컸냐라고 하면
엄청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학생에 대한 관리가 저희가 사실 솔직히 어머님들 관리는 잘 못합니다. 근데 학생 관리가 없었으면 대형 강의가 이루어지고 학원이 커지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진 핵심 가치는 학생의 성장입니다. 입학 테스트를 학교별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학교 내신 시험을 봤을 때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 준비를 하고 보잖아요. 시험 대비를 하고 보고 우리 학원 입학 테스트는 학교 유형이긴 하지만 시험 대비 없이 보죠. 그러니까 점수가 더 안 나올 거예요.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감안해서 난이도 조절하고 문제 수까지 조절을 했어요. 학원 내에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체 시험을 가끔 봅니다. 보고 나면 학생 이탈률이 꽤 많아요. 알고서도 봅니다. 평소에 집에서 안이하게 지냈던 학생들은 자기 점수를 받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화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시험을 못 보고 충격받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핵심 가치예요. 저희가 광고나 홍보 수단을 많이 쓰는 게 블로그입니다. 저희 학원 블로그 와보신 분 없으면 네이버에 김포 장기동 우리 학원 치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외주를 맡기거나 다른데 뭐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하는 게시물이 단언컨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희가 써요. 저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저희가 회의에 거쳐서 나왔던 안건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새로 깨달은 부분들,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모든 글을 다 씁니다. 부모님들 보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학원을 키워왔습니다. 좀 전에 질문 톡방에 선생님들 목소리 한 번씩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 한 번씩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화내실 거예요. 네. 나중에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여기도 카메라가 있지만 모든 강의를 전부 다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 강의가 다 있거든요. 영상이 원하시는 분은 요청을 하시면 목소리만 듣고 끄셔도 됩니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강의는 자신 있게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강의력이 저는 김포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자신 있어요. 학원에서는 결국에 저희가 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결국 강의잖아요.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선생님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회의하고 하는 과정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입시적인 부분을 볼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브로셔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입시가 대입 실적이 곧 우리 학원의 성적표고 그리고 대입 실적보다 작게 봤을 때 내신 성적표도 우리 학원의 성적표예요. 저희가 오늘 국영수 설명을 드리면서 수능 관련된 얘기는 많이 안 드렸어요. 수능 대비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시고 그리고 당장 내신이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수능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원이라서 앞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어디 학교 들어갔고 어디 학교 들어갔고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왜 보여드리냐면은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평소에는 학부모님들 많이 안 오시잖아요. 중학생들이나 저학년 고등학생들도 보라고 해놔요. 야, 우리 학원 다니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봐. 이렇게 선생님들 말 들으면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입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원생 입시 설명회도 해요.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 재원생들만 불러놓고 어머님들 없이 얼마 전에도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대입에서 너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수 있을지 재원생들만 대상으로 무료 설명회를 진행도 하고요. 세특 컨설팅도 하고 있고 네, 입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맞춤형 관리가 안 되면 대형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을 저는 대형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1대1 개별 클리닉을 하고요. 분반을 꽤 체계적으로 많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수업을 필요한 니즈와 원트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영상이에요. 그 학생이 뭐 질병 등의 결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영상을 다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결손 없이 전부 다 수업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실전평가 시스템을 합니다. 중학생 포함해서 고등학생 다 실전평가 시스템을 해요. 결과가 안 좋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브로셔 마지막에도 있습니다.